그냥 가볍게 밥 먹을 때 틀어놓는 용도로 괜찮을 거예요. 러블리하고 예쁘고. 노아가 너무 스윗해서 미드로 영어 공부하기에도 좋은 것 같습니다. 억울하다, 서운하다, 저 사람만 이기적이다, 나만 희생했다, 이런 것들이 쉽게 다툼의 원인이 되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힐링되는 로맨스 미드 하나 추천해볼까 합니다. 이름은 우린 반대하고요. 벌써 시즌2가 확정이 됐고 한국을 제외한 글로벌에서는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로맨스예요. 근데 한국에서는 이게 9월 말에 풀렸는데 흑백 요리사가 워낙 재밌어가지고 상대적으로 인기가 좀 묻혔던 것 같고, 또 한국인들이 편견을 가지고 있거나 혹은 거부감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 유대교를 다룬 내용이라서 그래서 좀 더 인기가 적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지만, 여기에서 마음에 걸리는 요소가 없으셨다면 꼭 보세요. 굉장히 힐링되고 영상미도 예뻐서 내가 이래서 넷플릭스 결제하고 있구나, 마음 좀 힐링되는구나 하는 느낌 가지시게 될 겁니다. 한번 스토리부터 설명을 해드리자면 19금의 팟캐스트 진행자인 조앤과 유대교의 종교 성직자라고 하긴 그런데 목사 같은 개념이죠. 랍비로 일하고 있는 노아가 로맨스를 키워가는 이야기입니다. 조앤이 어떤 스타일이냐면 되게 시원털털하고 솔직한 게 매력이에요. 그러니까 19금 팟캐스트를 하고 있겠죠. 근데 맨날 연애를 하면은 데이트 앱으로 만난 사람이랑 데이트하면은 되게 이상한 사람 만나고, 또 누구랑 사귀었으면 왜 이렇게 쓰레기 같은 남자를 만나서 고생하냐, 이런 스타일이 있잖아요. 안정적인 연애를 해본 적이 없다 보니까 이제는 30대 정도 후반 정도 돼가지고 연애를 시작하려고 해도 좀 방어적인 태도가 나와서 그런 것들이 걸림돌이 되는 인물로 그려지고 있고, 노아라는 캐릭터는 오래 사귀었던 연인이랑 딱 헤어져 있는 상태로 나와요. 그리고 직업적으로도 랍비라는 게 승진하는 개념이 있어가지고 승진을 앞두고 있는데, 예를 들면은 절에서도 주지 스님이 있고 다른 스님들이 있고, 목사님도 아마 그런 식으로 이 교회를 대표하시는 목사님이 있고 그 밑에 다른 젊은 목사님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요 두 명이 친구가 집에서 하는 파티에서 만나서 자연스럽게 사랑에 빠지고 연애를 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인데, 사랑이 그냥 쉽게 풀리면 재미가 없잖아요. 이 사랑에 방해물이 있어야 되죠. 가족과 자신의 직업, 커리어, 그리고 종교라는 가치관, 이것들이 이 둘의 연애를 어렵게 하는 방해물이 되는데, 이거 되게 익숙하죠. 한국의 30대 분들도 결혼을 앞두고 이런 것들 때문에 사귀려고 하다가 못 사귄다거나 결혼까지 갔다가 헤어진다거나 이런 케이스가 많아서,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은 굉장히 공감을 하면서도 재밌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귀게 되면은 서로의 친구, 가족, 이런 사람들이랑 얘기를 하게 되고 만나게 될 일도 생기잖아요. 이 관계가 서로가 서로를 막연히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둘의 연애를 응원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조앤한테는 친언니가 있어요. 이 친언니랑 같이 팟캐스트를 하고 있는데, 이 언니는 노아를 썩 달갑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나름 있는데, 조앤이 막 사랑에 빠지고 연애 잘하는 거 물론 언니로서 응원을 해주고 싶죠. 근데 왠지 자기 동생이 남자한테 모든 걸 맞춰주는 것 같으니까 그건 또 싫은 겁니다. 이거는 형제자매 있으신 분들 뭔지 아실 거예요. 그리고 팟캐스트를 하고 있으면은 되게 재미있게 이야기를 끌고 가야 되는데, 팟캐스트에 재미있는 일을 가져다 주고 좀 시니컬한 이야기도 잘하는 그런 캐릭터였어요. 근데 조앤이 안정적인 연애를 하다 보니까 노잼 캐릭터가 된 건가 싶은 생각도 드는 겁니다. 그리고 일에 필요한 미팅 시간에 맞춰야 되는데 자기 데이트해야 되니까 못 가,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조앤의 언니는 노아를 그렇게까지 반기지는 않아요. 근데 또 재미있는 게, 그렇다고 해서 조앤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면 또 같이 나가서 미친년처럼 싸워주는 역할도 해줍니다. 이 둘의 자매 관계도 굉장히 재미있어요. 그런 것도 공감하면서 보실 수 있을 거고, 또 노아의 가족이 좀 더 사랑의 방해물이 되어주는데, 노아는 형제예요. 위에 형이 있습니다. 사샤라는 형이 있는데, 이 형은 대체적으로 좋은 게 좋고 큰 사고 안 치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되게 단순하고 생각 별로 깊게 안 하는 스타일이라 어찌 보면 도움이 되어주는 역할이 있고, 또 재밌는 게 요 사샤가 조앤 언니랑 또 친해지면서 나오는 에피소드 되게 재밌습니다. 근데 되게 큰 방해물이 뭐냐면 형수죠. 노아의 형수가 노아가 헤어졌던 전 여친의 절친 사이였어요.
어려웠습니다. 되게 어려웠겠죠? 사실 그 전까지는 굉장히 행복한 그림이 그려지고 있었을 거예요. 노아의 부모님 입장에서는 내가 귀하게 키운 아들, 이제 형제가 있죠. 첫째는 아빠가 하는 사업을 물려줄 거고, 둘째는 랍비가 됐어요. 어떤 종교적인 신앙인이 두터운 종교인이 된 거죠. 되게 명예롭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큰아들은 어쨌든 참한 며느리감 만나서 장가를 보냈죠. 둘째 며느리를 맞아야 되는데 둘째 며느리가 첫째 아들, 첫째 며느리의 친구니까 서로 사이도 좋을 것이고 얼마나 좋겠냐. 사업을 물려줄 큰아들도 있고 랍비가 된 작은아들도 있고 며느리감 다 참하니 괜찮고 굉장히 좋아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런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부모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유대인 어머님들이 되게 한국의 어머님들이랑 비슷한 점이 있어요. 어떤 면이 비슷하냐면 가족한테 되게 헌신을 한다고 생각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에게 옳은 삶을 살아야 돼라고 강요를 좀 하시기도 하면서 오지랖을 좀 부리시기도 하세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떻게든 삼시세끼 배불리 먹으려고 막 요리도 하고 항상 바빠요. 막 아이들한테 잔소리도 하고 막 키우시는데 그게 너무 통제하려고 하시니까 자녀 입장에서는 좀 숨막히기도 하는 그런 면이 한국의 어머님들이랑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종교나 이런 걸 떠나서 한국인 분들에게도 공감을 살 수 있는 그런 인물 구도들이 좀 재미있게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유대인 어머님들이 비슷하다라고만 들어도 그래서 결국 이 드라마를 재미있게 보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이게 하나의 문화적인 장벽이 되더라고요. 짧게 제가 아는 수준에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유대교를 믿는 사람이 전 세계에 1000만 명 이상이 된다고 해요. 그리고 유대교 하면은 이스라엘이 당연히 떠오르실 거고 미국에도 유대인들이 많이 살지 않나? 이런 생각하실 겁니다. 일단 유대교는 되게 역사가 긴 종교이긴 해요. 유대교와 이슬람, 기독교 이런 것들이 크게 보면 한 뿌리를 가진 종교 같지만 서로를 좀 싫어하기도 하고 차이점들이 있죠. 유대교는 성서가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잖아요. 신약 성서를 인정하지 않는 종교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와 이슬람이 믿고 있는 메시아라는 존재들을 다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한국에서는 기독교를 믿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분들이 인정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유대교를 좋게 생각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좀 더 인기가 없었던 게 아닌가 생각을 해보는데 여기에 또 독특한 문화 같은 것들이 있어요. 유대교 문화 중에서 그래도 한국인들이 좀 가깝게 느낄 수 있는 것이 탈무드 때문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제가 어릴 때 서점에서 탈무드 이런 거 파는 게 많았거든요. 현자들의 지혜를 담은 책 이러면서 이솝우화처럼 옛날에 어떤 랍비가 뭐라고 말했다. 그래서 이 갈등이 해결됐다. 인생을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는 탈무드를 읽어야 된다. 막 이런 책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탈무드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랍비라는 존재도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근데 드라마에서는 이제 미국식으로 라바이 하니까 랍비라고만 알아왔던 게 누구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엔 영어 공부하려고 일단 자막을 끄고 봤었거든요. 라바이? 하다가 이제 나중에 랍비라는 걸 알게 됐어요. 유대인에 대해서 가질 수 있는 편견이라고 하면 저 사람들은 좀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선민 사상이 있다던데? 그리고 실제로도 돈이 너무 많고 미국에서도 막 정치를 막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정계와 재계에서 되게 큰 세력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런 거 알고 있잖아요. 엄청 똑똑한 사람들이다. 그러다 보니까 돈 많고 똑똑한 것 같지만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이미지가 좀 있을 수 있던 것 같아요. 유일신을 당연히 섬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자신을 구원해줄 메시아에게 선택받은 민족이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요 유대교의 특징도 봐야 되는 게 기독교에도 침례교도 있고 장로교도 있고 불교에도 천태종, 조계종 이런 식으로 나뉘는 것처럼 유대교도 그 안에서 다양하게 그 파가 나뉩니다. 여기도 굉장히 보수적인 유대교가 있고 조금 더 진보적이고 다른 사람들과 사상에 열려있는 유대교가 있습니다. 굉장히 극단적인 형태의 유대교들도 있어요. 어느 종교든지 좀 폐쇄적인 모습을 성향을 띠게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이런 극단적인 유대교는 넷플릭스의 그리고 베를린에서라는 영상을 그 시리즈를 보시면 아시게 될 겁니다. 이 사람들은 아실 거예요. 되게 털뭉치 같은 모자를 쓰고 옆에 구렛나룻 같은 거 기르고 항상 검은 옷만 입고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너무 폐쇄적이라서 막 인터넷도 거의 쓰지 않고 아이를 많이
낳아야 한다는 생각에 막 평균 출생률이 막 한 명의 여성에게서 5명 이상씩 낳는다고 하죠. 여기서 탈출한 사람의 이야기를 담은 게 그리고 베를린에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유대교가 이렇진 않아요. 이 드라마에서 등장하는 유대교는 요 랍비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유대교를 다룬 것 같고, 이들은 또 랍비마다도 생각이 다르다고 하는데 드라마에도 동성 결혼은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드라마 자체가 어쩌면 유대교 안에서도 이렇게 좀 논란이 있었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달리 보면 미국에서 조금 더 손쉽게 좀 가까워지고 친해질 수 있는 유대인들을 그렸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다시 스토리로 좀 돌아보면은 이게 기본적으로 로맨스 이야기니까 로맨스 이야기가 되게 재미있거든요. 노아는요, 본인이 어릴 때부터 꿈이 랍비가 되는 거였어서 준비를 해서 공부를 하고 노력을 해서 랍비가 일단 되긴 됐어요. 그리고 자기의 더 이상의 목표는 더 높은 랍비로 올라가는 거겠죠. 그래서 승진을 하려면은 더 유대인스러운, 유대교스러운 것들을 성실히 따라야 하는데, 자기가 사랑에 빠진 여자는 종교가 없어요. 심지어 무신론에 가까워요. 종교가 없고 유대인들, 보수적인 자기 엄마가 싫어하는 19금 단어를 막 거침없이 내뱉는 막 그런 여자를 만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고민이 많을 겁니다. 근데 연애를 하다 보면 너무 상대가 좋아지면 결혼이라는 걸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나이도 좀 있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예요. 결혼 정년기라는 나이가 되셨다면 그런 고민을 많이 하셨던 경험이 있으시거나 현재 하고 계실 텐데, 결혼을 하려면 내가 랍비로서 계속 승진하고 싶으면 특히나 유대인 여자를 만나야 돼요. 전 여친은 유대인이었는데 새로 만난 여자는 유대인이 아니다. 그러면은 뭐 쉽게 생각하면은 지금 만나고 있는 조앤이 유대교로 개종을 하면 되는데, 개종을 한다는 거가 쉽지는 않아요. 왜냐면 노아는 본인이 생각하는 신앙이라는 것도 있을 거고, 조앤이 나 때문에 억지로 유대교로 개종을 하는 것보다는 본인이, 조앤이 유대교 문화를 접해보고 흥미롭고 좋아하게 되고 그렇게 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을 통해서 개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식의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조앤도 맨날 이상한 쓰레기 같은 남자들만 만나다가 너무 좋은 사람을 만나니까 이 관계 자체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이 남자랑 같이 있기 위해서 개종할 수도 있겠는데? 라고 고민을 하는 장면까지 이 시즌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즌2에서는 좀 다른 이야기가 풀어질 것 같은데, 여기까지만 들어보시면 뭐야, 결국 유대인인 유대교 랍비인 노아가 사랑을 위해서 자기 여자한테 어떤 희생을 강요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는데, 이 드라마를 보다 보면 노아가 너무 스윗해서 이렇게 강요고 뭐고 일단 너무 좋은 남자다라는 느낌을 줘요. 그런 부분 되게 많은데, 연애를 하다 보면 썸 타다 연애하다 보면 연락이 제때 되지 않는다던가 말실수를 한다던가 이런 실수들은 충분히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충분히 설명을 해주고 사과를 하고 최대한 조앤을 안심시키려고 하고 막 고집 부리지 않고 노력한다는 게 보여요. 그렇게 스윗하고 안정적인 연애가 무언지를 딱 보여주니까 거기에 되게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그 4번째 에피소드에 보면은 조앤이 자기는 어떤 게 제일 두려운지 이런 걸 얘기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나는 이러한 환경에서 컸고, 그리고 연애에서는 이런 면들이 있어. 나는 어떤 면에서는 좀 충동적이기도 하고 감정적이기도 해. 라고 자신이 어떤 면에서 지랄맞은지를 설명을 하거든요. 그것 좀 부끄럽기도 한 일이에요. 상대방에게, 만난 지 얼마 안 된 상대방에게 솔직하게 나의 단점을 보여준다는 게 쉽지는 않죠. 근데 그런 관계가 되어가려면 이런 것들을 나눠야 되는 관계인데, 그 이야기를 털어놓았을 때 노아의 반응도 되게 좋아요. 이런 면에서 30대 여성분들은 아마 조앤한테 엄청나게 막 이입을 하면서 좋아하시지 않을까 싶고, 또 6번째 에피소드에 보면은 노아가 조앤의 가족을 만나러 갔는데 어떤 갈등이 생깁니다. 그래서 둘이 화해를 하게 되는 장면이에요. 노아가 이제 잔뜩 삐져가지고 헤어질 결심을 한 조앤한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너의 이런 이야기도 들었고 너를 겪었잖아. 그래서 좀 알 거 아니에요? 네가 왜 마음에 이렇게 선을 긋고 벽을 치는지 알겠어. 왜 그러는지 알겠어. 근데 그런 너의 단점과 그런 너의 성향도, 너의 그런 점을 알고 있지만 함께 안고 가고 싶어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조앤이 막 살살 녹아요. 그런 모난 부분을 들킬까봐 두려워하지
말고 어떤 관계에서 상처받을까봐 지레짐작으로 먼저 이렇게 발 빼지 말고 좋아하는 만큼 서로 많이 좋아하자 이런 식으로 대화를 이끌어가거든요. 이런 거 보면은 이렇게 따스한 남자를 만나면 나라도 높겠다 이런 생각하면서 되게 좋아하게 돼요. 그래서 노아를 응원하고 싶어지는데 결국 시리즈는 계속해서 이 둘의 가치관이 어떻게 부딪혀야 하고 둘이라는 관계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지를 계속 생각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시즌2가 확정이 되지 않았을 테니까 딱 어느 시점에서 끝났는데 2에서 어떻게 풀어줄지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왜냐면은 그래서 결국 조앤이 너무 쉽게 개종을 해버리면 그냥 여자의 희생으로만 끝날 것 같아서 왠지 보던 사람으로서 억울할 것 같거든요. 요거 좀 어려운 문제인데 어떻게 풀어낼지 좀 기대가 됩니다. 요거 로맨틱하고 재미있고 어쨌든 근데 제가 단순히 그것만으로 이렇게 오랫동안 쪄들지는 않겠죠. 생각할 거리를 많이 던져주거든요. 이거를 보면서 이렇게 두 가지 단어를 막 계속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희생과 헌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돼요. 저는 요즘 들어서는 헌신이라는 가치가 좀 더 찾아보기 어려워지는 건가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은 결혼, 파혼, 이혼 이런 것 아니면 MZ세대들이 회사에서 너무 이기적으로 굴어요. 이런 것들을 볼 때 전반적으로 희생을 강요하던 문화에서 거기에 대한 반기를 들고 아닌 걸 아닌 거다라고 말할 수 있는 문화로 바뀌어가는 과정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옛날에는 이런 말 했다고 했잖아요. 우리 어머니는 옛날에 애가 막 5명, 6명이어도 홀로 집안일도 하고 애도 키웠는데 왜 너는 육아하기 힘들어? 라고 말하면 옛날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희생을 강요했기 때문에 당연시 여겼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인 건데 이제는 그 희생을 강요하는 게 당연한 문화에서 누군가가 희생을 하지 않고 어떤 일의 가치를 좀 더 되새겨보면서 분담을 하는 쪽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육아에 참여하는 게 단순히 그냥 힘든 무엇을 처리한다는 게 아니라 이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 부모든 부모보다 더 확장된 가족이든 모두가 함께 이 아이를 키워낸다라는 거기에 좀 더 의미 부여를 하게 되고 또 불필요한 희생을 하지 않도록 한 명에게 몰아놓고 나머지는 이렇게 쉬는 게 아니라 조금씩 어떻게든 분담을 해서 해결을 해보자. 이렇게 바뀌어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근데 여전히 헌신이라는 거는 인간관계를 깊이 있게 만들어줄 수 있는 건데요. 이게 희생이랑 좀 헷갈리는 것 같아요. 희생은 한쪽이 일방적으로 강요를 하고 한쪽은 받아들이고 감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억울한 감정이 생겨나게 되고 누군가가 손해봤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헌신은 나에게 소중한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내가 타인에게 자발적으로 알아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손해봤다고 느끼는 사람이 없을 거고 억울하다는 느낌이 없을 겁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사랑이 일종의 헌신이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라서 내가 졸려도 잠을 참고 이 아이의 건강 상태를 신경을 쓰게 되는 거고 내가 조금 부실하게 먹더라도 아이에게는 좋은 것을 먹여주고 싶고 이런 것들이 헌신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건데 이게 희생으로 생각이 드나? 라고 생각해버리면 갈등이 막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뭐뭐 때문에 이혼했네 요즘 신혼부부들이 이런 것 가지고 또 서로 몫을 나누고 되게 막 짜게 굴고 막 이런다 이런 얘기 막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상호 간의 헌신을 주고 받으면서 이겨낼 수 있는 문제들이 희생을 강요한다. 정말 희생을 강요해버리거나 혹은 희생으로만 받아들이는 이기적인 태도를 계속해서 견지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다툼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게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이 관계에서도 이 드라마 속에서도 조앤과 노아가 서로에게 노력한다는 말도 좀 그런데 서로에게 잘 해주고 싶어 하고 서로에게 의미가 있는 사람이 되어주고 싶어 해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씩 양보도 하게 되고 싫어도 참는 것도 있게 되는 거죠. 근데 내가 보상을 바라고 참아주면 그때에는 서운함이 막 커져버리는데 그냥 내가 이 사람과 잘 지내고 싶어서 내가 이걸 정말 하나를 놓아버릴 거야 하면은 그건 서로에 대한 헌신이 되고 사랑이 되고 믿음이 되고 상대방도 그걸 알아줘야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불균형이 생기면 억울하다, 서운하다, 저 사람만 이기적이다
나만 희생했다. 이런 것들이 쉽게 다툼의 원인이 되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결혼을 하셨건 결혼 전이건 누군가의 관계를 맺을 때 이런 생각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뭔가 이렇게 억울하다, 희생했다. 근데 가장 좋은 관계라는 거는 상호 간에 헌신을 주고받을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 드라마 속 상황에서는 헌신, 희생이 아닌 헌신이 되려면 어떤 해결책이 필요한 걸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만들어주거든요. 저는 그래서 좋았던 것 같고요. 또 30대쯤에 느낄 수 있는 나만의 개별성에 대해서도 좀 더 생각해보게 합니다. 물론 이야기가 좀 짧고 로맨스다 보니까 좀 휙휙 넘어가는 것도 있는데요. 30대 분들은 이런 면도 좀 생각을 많이 해보시게 될 것 같아요. 이거는 한국 사람들에게도 많이 보이는 건데 좋은 아들, 착한 딸, 예쁜 딸 이런 걸로 살아오다가 성인이 되오면서 이때 어떤 직업인이 되죠. 그래서 직업을 가지고 있고 어떤 직책을 갖게 되고 이런 역할로서 살아오다 보면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라는 사람은 뭐지? 내가 김대리, 박과장, 며느리, 딸, 사위 이런 게 아니라 나는 뭐지? 라는 걸 가끔은 좀 불안해하고 궁금해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역할 안에서 내가 수행해내야 하는 것은 무엇이지? 라는 고민을 조금 더 오래 하고 살았다면 여기서 되게 불안감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러면 반대로 내가 그 역할이 없으면 뭐지? 아니면 나는 이 역할에 기대되는 것들을 성취하고 수행하고 좋아한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는데 실제 나는 뭘 좋아하는 사람이지? 이런 게 막 헷갈린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노아가 이렇게 자신은 직업인으로서 종교인을 선택을 했는데 또 가족들 사이에서 느껴지는 압박감 이런 것도 느껴요. 그리고 그거 말고도 개인적으로 사실 성취를 하고 싶었을 것이고 조앤도 보면요. 이 드라마에서 좀 더 큰 채널로 가기 위한 단계에 서 있거든요. 그러면은 자기의 능력을 보여줘야 돼요. 일할 때 어느 정도 재미있고 어떻게 끌어갈 수 있는지. 근데 그게 연애랑 맞물려서 또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고민을 막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개종하는 거에 있어서도 내가 이거 진짜 내가 원해서 하는 거 맞아? 이런 불안감이 막 들거든요. 나라는 사람이 나를 둘러싼 가족도 어쨌든 타인이고 사회잖아요. 그런 사회, 일, 세상과 관계를 맺고 있는 것 속에서 나라는 개인이 어떻게 흔들리고 있고 나는 나를 얼만큼 알고 있지? 이런 것들이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까닭 없이 마치 사춘기처럼 찾아올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이렇게 부분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서 30대 분들이라면 그런 거 되게 재미있게 보셨을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어려운 얘기만 한 것 같은데 그냥 예쁘고 감동스럽고 훈훈해서 좋은 거예요. 이 영상미가 되게 좋았는데요. LA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서 야자수가 쭉 심어진 거리라던가 예쁜 식당과 집안, 팟캐스트 찍는 모습 그런 것도 되게 좋고 또 그 느낌이 딱 있어요. 오후에 햇살이 비칠 때 머리카락 한 올 한 올 이런 어떤 섬유의 조직감 이런 것까지 몽글몽글 피어나는 듯한 그런 햇살의 따스함 이런 영상미를 되게 잘 살려서 그런 걸 보는 게 있고 역시 또 그 크리스틴 벨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 게 저도 이걸 딱 보기 시작한 게 주연으로 크리스틴 벨이 나왔기 때문이에요. 저는 굿플레이스라는 미드 되게 재밌게 봤기 때문에 그 배우잖아 이러면서 봤고 겨울왕국을 보진 않았지만 겨울왕국의 성우로도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약간 나이가 드셨나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참 예쁘다 이런 생각하면서 봤고 연기도 참 잘한다 이러면서 봤어요. 그리고 크리스틴 벨이 발음이 굉장히 좋아서 미드로 영어 공부하기에도 좋은 것 같습니다. 아주 전문적인 용어가 많이 등장하지도 않고 보통은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가족들과 연인과 나누는 대화가 대부분이라서 영어 공부하기도 좋은 것 같아요. 저도 하려고 대본을 뽑아놨는데 열심히 해야죠. 그리고 제목 얘기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 한국어로는 우린 반대야. 왜냐하면 종교가 다 다르기 때문인데 원래 제목이 Nobody Wants This예요. 이게 조앤이 하고 있는 팟캐스트의 제목이기도 한데 드라마 전체를 보면은 전체를 이렇게 아우르는 제목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둘의 연애를 응원해주는 게 사실 아무도 없거든요. 노아의 가족도 싫어하지 조엘의 가족도 썩 반기지 않지. 하지만 이 둘은 계속해서 사랑을 막 이어나가는 거
거거든요. 그리고 이 팟캐스트의 제목도 재미있습니다. 팟캐스트가 단순한 19금 이야기가 아니라 한 20, 30대들이 공감할 법한 데이트상에서 있는 나쁜 사람들이라던가 연애를 둘러싼, 성에 둘러싼 서로가 은밀하게 나누고 싶은 이야기를 솔직하게 해주는 그런 얘기잖아요. 안 좋은 사람의 케이스를 막 이런 썰을 풀면서 아무도 이런 걸 원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가 흘러가는 팟캐스트였던 거죠. 그래서 제목도 한국어로 옮겼을 때 조금 유치하게 느껴지기도 했지만 근데 너무나 반대되는 상황 속에서 국경을 딛고 사랑을 이어간다? 이런 느낌으로는 뭐 적당히 의미가 전달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드라마 본 얘기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사실 그런 것도 되게 좋아해요. 막 크리스틴 벨이 입고 나왔던 드레스 중에 되게 마음에 든 드레스도 있었어요. 둘이 무슨 캠프 갔는데 하얀색 드레스 입고 짜잔 하고 나타나거든요. 아, 나도 저런 하얀 린넨 원피스 좋은 거 하나 갖고 싶은데 관리가 너무 힘들어서 못 살 것 같다. 그리고 저는 컴플렉스가 100살이 많이 제 컴플렉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막 탄탄한 몸매를 볼 때마다 와, 씨 멋있다 이러면서 보기도 하고, 노아가 보여주는 그런 매력적인 면이 있어요. 그래서 현실 속에 저런 남자가 있겠냐 이런 얘기하면서 공감을 합니다. 이 드라마에도 막 그런 거 나오거든요. 이런 거 없고 이런 거 없고 자기 돈벌이도 하는 남자가 뭐 유니콘처럼 흔하지 않지 않냐, 이런 남자 있으면 만나야 된다. 근데 결론적으로 계속 막 그런 게 생겨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잖아요. 근데 누군가를 사랑을 해도 단점이 없는 사람이라는 게 없어요. 근데 이 경우에는 단점이라고 봐야 되나 싶긴 한데 어쨌든 종교적 가치관이 확 부딪혀버리는 거죠. 내가 잡고 싶은 사람이 있을 때, 근데 이거를 포기하게 만드는 또 치명적인 거 있잖아요. 이것을 어떤 선택으로 혹은 어떤 해결으로써 이 사람과의 관계를 이어가거나 끝낼 것인가, 이게 정답이 없는 문제잖아요. 사실 개종을 해야 한다면 그런 가치관을 강요하는 게 싫어서 헤어질 수도 있고, 혹은 그냥 그 종교가 워낙 나랑 맞지 않아서 헤어질 수도 있고, 그냥 억지로 개종하는 척하면서 그 사람의 나머지를 사랑하면서 살 수도 있어요. 그게 뭐가 옳다라는 거를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근데 또 여기 이 이야기 하다 보니까 생각나는 장면이 있는데, 노아가 아버지랑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전 여친이랑 헤어지고 난 상태지만 워낙 전 여친이 서로의 가족도 알고 이런 상태니까 마음속에 막 뭐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한테 물어봐요, 노아가. 아빠 있잖아요. 제가 전 여친 이름이 레베카거든요. 레베카랑 살면 더 행복할까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야기를 해주죠. 레베카는 참 괜찮은 아이야. 만약에 둘이 사귄다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 거야. 근데 말이지, 사람들이 다 레베카를 좋은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레베카를 만났을 경우에 따르는 후회와 슬픔은 이렇게 좋다고 칭찬해준 사람들이 책임져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선택한 본인이 져야 하는 것이다. 이거는 꼭 한번 생각을 해봐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장면 되게 잘 넣었다고 생각했어요. 보통 30대 분들이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할 때 이런 사람이랑 만나야 행복하다던데, 이런 사람이 결혼하면 잘해주는 배우자라던데, 이 정도의 돈을 벌고 이 정도의 어떤 문화적인 배경을 가진 사람을 만나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되게 타인의 기준에 맞춰서 안정적인 선택을 하려고 사람을 막 찾게 돼요. 근데 그러다 보면은 물론 그 선택이 안정적이고 평화롭고 많은 인생의 행복을 가져다 줄 수도 있겠지만 어딘가 불안하고 삐걱거리는 것의 씨앗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남들이 좋다고 하는 사람, 물론 좋은 면만 볼 수는 있겠는데 그 사람으로 인해서 생기는 후회와 슬픔은 다른 사람이 책임져 주지 않고 오롯이 나의 것이다. 그 사람의 단점은 내가 사귀면서 내가 제일 깊이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결혼이라는 큰 결심을 하고 사랑을 계속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 장면이 되게 의미 있었다고 생각해요. 드라마를 보면서도 그 부분을 많이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좋아서 권하고 싶었는데 안 좋은 점도 많이 얘기를 했죠. 이런 종교적인 거부감이 없으시다면 또 긴 이야기가 아니라서 그냥 가볍게 밥 먹을 때 틀어놓는 용도로 괜찮을 거예요. 러블리하고 예쁘고.
그래서 좋아하시면서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이야기했던 결혼하는 사람을 고를 때 어떠한 요소를 생각해야 하는지, 또 관계를 이어나가기 위해서 희생이 아니라 상호가 헌신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해 나가고 있는지, 또 여전히 직업에서 그리고 사회에 맺고 있는 관계에서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나라는 개별성과 고유성에 대해서 조금 흔들릴 때가 있고, 이거를 역할로서 나를 만들어 온 게 아닌가? 라는 고민이 들 수도 있는데, 그런 면에 대해서도 슬쩍 남을 통해서 내 문제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서 그래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넷플릭스의 로맨스 위드 우린 반대야 얘기를 한번 해봤어요. 재미있게 들으셨으면 구독하기 해주시고요. 다음에는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